네, 가장 가난하게 오래 사는 나라의 주제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국가가 어딜까라는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네. 요거 뒤에 말씀드릴 거고, 화면상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채팅 가능하신 분은 채팅으로 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장 장수하는 국가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전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짧은 나라는 어딜까라는 내용인데, 전 세계 가장 짧은 수명이 가장 짧은 나라 어딜까요? 자, 한번 되게 아프리카 쪽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쪽은 이거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어디가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을까 보시면, 일단은 러시아에서는요, 남자가 원숭이보다 잘생기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원숭이보다 잘생기면 다 먹힌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러시아 남녀의 성비가 있어요. 남녀의 성비가 여성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무려 여성이 8%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인구로 봤을 때 보니까 약 1000만 명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저기 뒤에 있는 중경 리더님 같은 경우는 20대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로 가자. 러시아는 또 바비 인형이 걸어 다닌다 하니까 러시아로 가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러시아는 여초 국가입니다. 여초 국가.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붉은색일수록 여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푸른색일수록 남자가 많다라는 거죠. 네, 러시아 완전 붉은색입니다. 완전 붉은색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일본도 조금 붉은색 빛을 띱니다. 그죠? 호주도 그렇고요. 유럽 쪽도 거의 붉은색이 좀 많이 많습니다. 그죠? 여기 중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푸른색이 강해요. 남자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두바이 같은 경우, 저희가 두바이 갔다 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바이는 외국인이 90%입니다. 자국민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다 여기서 돈을 버는 거죠. 여기 동남아 쪽 있는 분들이 여기 중동으로 와서 두바이나 이런 데 와서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벌러 외국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중국도 그렇고, 우리 동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중국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남성이 조금 남아 선호 사상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지 좀 남자가 좀 많은 편이죠. 자, 그래서 여초 국가, 초여초 국가인 러시아로 가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네, 연령별 성비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0대, 14세까지는 거의 1대1입니다. 근데 여기도 15세부터 24세도 거의 1대1이에요. 여기도 거의 1대1이에요. 어디부터 여초 구간이냐? 네, 55세부터 여초 구간이다. 그러면 저희 또 젊은 사람들 갔을 때는 좀 나이를 좀 많이 높여서 만날 수도 있다. 네, 여기는 1대1이라서 저희가 희박해요. 네, 여기 구간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구간이 시니어죠. 네. 기성세대 분들이 굉장히 여자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러시아 남녀 평균 수명을 봤어요. 보니까 2000년 초에 남자 평균 수명이 무려 몇 세예요? 59세, 59세.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환갑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2005년도까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5년까지 59세, 60세를 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말은 평균 수명이니까 이거보다 일찍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2005년도까지 2006년도부터 이렇게 조금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러시아 남자의 사망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간 질환이 있고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싸움이 있어요.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나? 네, 마피아로 되게 유명한 곳이 또
이쪽 동네죠.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알코올성 간질환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알코올성 간질환. 4명 중 1명은 55세 이전에 사망한다. 그러니까 술 먹고 싸움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동네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냐 보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세계 4위의 알코올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몰도바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몰도바가 1위인데 보니까 뭐 어떤 술을 마시냐 보니 증류주, 맥주, 와인 이렇게인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와인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그죠? 62% 와인을 마셔요. 증류주 많이 안 마셔요. 맥주도 많이 안 마셔요. 몰도바는 다 많이 마셔요. 근데 러시아는 보니까 증류주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 증류주. 그 증류주 중에서도 어떤 걸 많이 먹냐? 네, 보드카. 네, 보드카를 엄청 많이 먹어요. 이 불 붙이면 불 붙는 이런 술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알코올 소비량을 보니까 소비량은 리터 단위로 할 거 아니에요. 리터 단위로 봤을 때 보드카, 이 독함, 이 한 샷만으로도 바로 갈 수 있는 이 보드카로 세계 4위 수 정도 됐다는 거는 거의 진짜 1위인 거죠. 1위. 엄청 많이 마시는 거예요. 독한 술을. 그러니까 음주로 인한 세계 사망률은 무려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가 음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 나라가 얼마나 또 술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최근에 작년 기사예요. 이제 2022년도니까 재작년 기사네요. 네. 러시아에서 술 대신 메탄올, 손세정제를 먹고 7명 숨져 됐습니다. 알코올이라면 무조건 다 마신다 봐, 이 양반들 진짜. 네. 그렇게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 추워서 그런가 봐요. 추우니까 이게 제가 언제인가 한번 들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 보드카 한 잔을 마시고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옆에 탄 사람이 오늘 보드카 한잔 했어? 묻는답니다. 안 했는데? 야, 어떻게 보드카를 안 먹고 운전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술에 대한 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아까 2006년도부터 평균 수명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06년도에 주세를 대폭 인상합니다. 주세 먼저 아시죠? 네, 주세를 대폭 인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 제한 조치도 하고요. 이렇게 러시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음주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는 범죄와의 전쟁을 노태우 정권 때 했었죠. 근데 이 나라는 2009년도에 술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밤 9시 이후에 판매 금지, 광고 제한, 뭐 이런 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2011년도에 맥주를 드디어 술로 분류합니다. 맥주 술 아닌가요? 맥주 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게 이 나라는 2011년도 이전까지는 알코올 농도 10도 미만은 음료수였습니다. 청량음료였어요. 청량음료. 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대들이 버젓이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술을 들고 마시고 있는 거죠. 왜? 청량음료니까 여기서는. 근데 솔직히 10도 정도면 맥주 보통 4.5도? 5도? 그 정도 하잖아요. 와인도 10도 정도 되면은 좀 약간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와인이에요. 그죠?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정도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술 잘 못 마셔요. 엄청 잘 마시게 생겼지만 잘 못 마셔요. 네, 맥주 한 캔이면 딱 좋아. 저는 소주 한 병 너무 과해. 얼굴이 너무 빨개지거든요. 술 잘 못 마셔요. 그래 저 같은 사람은 맥주 한 캔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 나라에서는 이게 음료수였으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드디어 술로 분류한다. 그래서 2013년도에 13년 1월 1일부터는 맥주가 술로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보시면은 2006년도에 주세를 대폭 인상하고 음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맥주를 이제 술로 주류로 포함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떨어져도 이 산맥은 러시아의 산맥은 가장 위에 있어요. 그렇지만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드린 그 자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드디어 최근에는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역사상 최고치 드디어 68세를 도달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술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 가장 장수한 국가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일본. 중년이들님, 네. 일본.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일본이 가장 장수하는 국가입니다. 보시면 약 한 84.7년 정도 됩니다. 1위. 그 다음에 우리 무려 2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별로 차이 안 나요. 그죠? 그리고 3위가 어딜까요? 3위는 유럽의 최고 장수국가 이탈리아입니다. 자, 근데 최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회피 가능 사망률이 있고 기대 수명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론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3.3년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는 1년씩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3.3년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조금 자세히 보자면 남자가 일본이 81.9세, 여자가 87.7세,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5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든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오래 사나 봐요. 왜 그렇지? 남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도대체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네, 그래서 또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 2017년도에 영국 에자티 팀에서 선진 35개국 평균 수명을 여기 란셋이라는 여기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Future Life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자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몇 년도에는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2030년도까지 기대 수명 예측 보시면 다른 나라들 이렇게 점도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입니다. 여기 글씨 잘 안 보이겠지만 woman 네 여성이 얘만 여기 이상하게 엄청 높게 딱 찍혀 있습니다. 그죠? 남자도 보시면 여기에 혼자 딱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는 헝가리입니다. 네, 헝가리인데 헝가리가 1위고 우리나라 남자는 2위에 찍혀 있습니다. 일본 어딜까요? 일본은 보시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지금은 일본이 평균 수명 1위지만 2030년도까지는 일본이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가장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세를 넘길 거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평균이.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이 전 세계 90세를 넘긴다. 인류 최초로 90세를 넘기는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야 너희 나라 몇 살까지 살아? 우리나라 90살까지 살아 라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자는 헝가리에 이어서 2위 아까 자료 보여드렸던 거. 근데 평균 연령은 전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데이터를 봤습니다. 또 지난 데이터를 보니까 2010년 자료예요. 지난 과거에 2010년도에는 역시 일본이 이렇게 점도표 여기 찍혀 있어요. 일본이 가장 장수를 할 것이다라고 2010년 자료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지금 일본이 1위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1위로 되어 있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남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2030년도가 되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2030년도에는 전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 바로 우리 킹한 미국. 네, 박수. 네, 우리 대한민국이 될 거라 합니다. 킹한민국. 자, 그러면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요? 네, 우리 뒤에 있는 또 중경위원님. 어떤 요인이 기대 수명을 증가하는 걸까? 의학기술. 의학기술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미국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순위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거기는 다른 걸 많이 하나?
여튼 우리나라가 왜 또 많을까? 발효 발효. 아닌 것 같습니다. 발효, 네, 발효. 아,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인정.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에요.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김치가 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발효 음식, 그 된장 이런 것들. 청국장은 그 발효 음식 아니에요. 발효 음식인데 청국장에는 유산균이 없어요. 네, 여러분. 네. 김치. 그 김치의 문화 그게 아닐까. 그리고 좌식 문화. 좌식 문화 뭐냐면 우리나라와 동아시아권, 우리나라와 일본 여기는 이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오죠. 근데 다른 외국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신발 신고 집을 돌아다녀요, 그죠? 굉장히 불청결하거든요. 지저분해요, 그죠?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특히 일본이 굉장히 깔끔한 나라잖아요. 되게 깨끗해요. 중국도 조금 약간 좀 지저분하고. 네, 우리나라보다 솔직히 일본이 좀 더 깔끔한 편인데,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그런 청결함 때문에 위생적으로 그래서 좀 기대 수명이 좀 높았지 않았나. 제 생각이면 제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네. 저도 근데 의료보험, 암회 하시는 분들은 의료보험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내는데, 이게, 이 돈 모아서 차라리 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1년에 한두 번 가나요? 한두 번 가서 한 1, 2만 원 내고 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의료보험이 굉장히 좀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 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뭐 심지어 제 미국에 지금 LA에 살고 있는 형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는 일단 의사가 진료를 하는 순간 수십만 원 나오고 칼을 대면 무조건 수백만 원 나온답니다. 무조건. 그리고 뭐 이런 일화도 있었죠. 하와이에 어떤 임산부가 이제 하와이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부득이하게 거기서 이제 출산하게 된 거죠. 산통이 와서.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가서 이제 제왕절개를 한 거죠. 수술을 하고 났더니 병원비가 1억이 나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웃긴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병원비도 걔네들은 거래를 하나 봐요. 걔네들은 뭐 어떤 것든 전부 다 이게 뭐 이런 거래가 굉장히 그거 한가 봐요. 그래서 이 무조건 높게 부른답니다. 1억 내라 해놓고 배짜라 나 못 낸다 라고 하면은 흥정한답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5천만 원 어때? 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한답니다. 이상한 나라인데 그렇게 하여튼 항상 이 거래를 하는 나라입니다. 여튼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증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확실한 거는 65세 이후의 기대 수명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길게, 그것도 아주 길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 기대 수명이 늘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이 아주 길게 산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과거 10년도 자료예요. 네, 과거 2010년도에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과거 10년 전에 지금을 예측한 거죠. 그 자료를 보니까 G20의 60세 이상 노인 비율 현황이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는 10위가 있는데 노인 비율이 10인데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네, 2020년도에는 9위가 될 것이고 30년도에는 무려 4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 10년도 자료였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자료는 2021년도 작년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 1위다. 무려 OECD 평균 보다도 약 2배가 높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믿기 힘들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무려 2048년도면 노인 지역이 될 정도로. 네. 보시면 여기 노란색 여기가 우리나라고요. 여기가 OECD 평균이고요. 여기가 젊은이 독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이 1위고 OECD 평균이 2.6입니다. 우리나라 무려 독일에 비해서 4.4배가 높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노인 빈곤율이 무려 43.4%입니다. 이거 두 개 자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청 오래 사는데 엄청 가난하다. 엄청 오래 살고 엄청 가난하게 산다. 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OECD 평균이 3배라고 합니다. 빈곤율. 또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OECD 평균이고요.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독일이고요. 여기가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보다 무려 우리나라가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아주 높은 거죠. 씁쓸합니다. 2030년 되면 제가 노인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10년 뒤니까 40대 초반이겠네요, 제가. 아직 전 노인 아닙니다. 네, 어쨌든 현재도 노인 빈곤율이 지금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이게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 가장 길게 살아야 하는 그런 역경의 행군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넘사벽 1위라고 합니다. 네, 안타깝죠. 그리고 연령별로 봤습니다. 연령별 보니까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10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OECD 국가 중에서 10위. 1위는 뉴질랜드인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청소년 자살률이 높을까? 네, 어쨌든 10대에서는 우리나라 10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10대 청년층의 자살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노인 자살률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1위라고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왜 그런가? 뉴질랜드는 아까 10대는 엄청 높았는데 노인들은 안 죽나 봐요. 노인이 살기 좋은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연령별 봤어요. 보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10대는 뉴질랜드고요. 그다음 20대는 아이슬란드, 그다음 30대 한국이 1위를 했습니다. 40대, 50대, 그리고 70대 1위를 했습니다. 80세 이상도 한국이 1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세 군데나 이렇게 있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죠? 아주 많이 자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씁쓸한 거는 할아버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할머니보다 할아버지가 더 많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려 이게 엄청 높죠, 그죠? 이 자료를 보니까 무려 여기 은퇴 후에 60세부터 은퇴 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제 우리 김종수 리더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이 먹을수록 이 사업에 가치가 더 있어진다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씁쓸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하게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솔루션을 한번 잘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시간, 그리고 재정, 관계, 건강, 일, 이 5가지가 모두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밸런스가 떨어지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자, 볼게요. 시간도 많고, 일단은 재정도, 돈도 좀 있고, 관계도 좋고, 건강하고, 일도 있어. 근데 시간이 없어.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돈은 많이 버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계속 일만 해.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일하는 기계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 볼게요. 시간도 있고 관계도 좋고 건강도 좋고 일도 있어. 근데 돈이 없어. 이거는 생각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안 좋아. 그냥 안 좋아. 그리고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데 건강도 하고 일도 있어. 근데 관계가 안 좋아. 막 부모님이랑 뭐 가족끼리 안 보고 살고 막 이 자식끼리 막 죽이니 마니 막 그러고 있고, 네.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이제 뭡니까? 보통 재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재벌들의 삶이 약간 이런 게 아닐까.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그리고 또,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관계도 너무 좋아. 일도 있어. 근데 말기 암이야. 이거 진짜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 근데 시간도 있고 재정도 돈도 있고 관계도 좋고 건강한데 일이 없어.
이거는 과연 어떨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것도 불행하다. 특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자는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돈이 있고 시간도 있고 환경도 좋다고 하더라도 건강하다 하더라도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굉장히 우울해진다고 해요. 왜 그러냐 보니까 특히 남자는 인정의 동물이에요. 인정받았을 때 본인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관계적으로 좋고 물론 맞지만 여러 가지에서 어쨌든 결론은 내가 인정받았을 때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인정받느냐? 내가 일터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게 어떤 일이든. 그래서 이 5가지가 모두 밸런스가 맞았을 때 저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5가지를 어떻게 하면 또 밸런스에 맞출 수 있을까? 로또 되면 되나요? 예, 로또 1등 당첨되면 되나요?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 터지면 되나요? 뭐 조금 더 선택의 폭은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이 잭팟이 터진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한 2, 3억 정도의 당첨되면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0억 이상 이렇게 1등 당첨돼가지고 좋은 경우를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튼 이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우리가 2015년 12월 12일 날 로또 1등 당첨 번호입니다. 4, 10, 19, 29, 32, 42. 네, 이게 1등 당첨 번호인데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 당시에 저한테 이 번호보다 더 소중한 번호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회원번호입니다. 회원번호가 하루 전날 2015년 12월 11일 날 제가 가입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는 제가 허재경이 아니라 이때는 허강일이었죠. 그죠? 네. 이때 제가 가입을 하고요. 사업을 2016년 3월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에 와 있는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 로또 1등 당첨 번호보다도 이 회원 번호가 훨씬 더 저한테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원 번호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했습니다. 기회. 우리나라 헬조선이라 하죠. 그죠? 헬조선은 그러는데 기회가 없다고 늘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 반대로 그러면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은 나한테 있냐? 라고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 없다를 논할 게 아니라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기회의 나라입니다.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원래 위기가 곧 기회를 하죠. 지금 위기인 상황일수록 기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항상 모든 산업이 바뀌고 있을 그 찰나에 기회가 무수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기회의 시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 기회가 우리한테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 번호가 이 기회로서 우리한테 정말 가치 있는 번호가 되려면은 가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최근에 이제 2022년도가 새해가 밝고 그다음에 해돋이를 보러 많이 갑니다. 그죠? 해돋이 보러 가는 의미가 뭘까요? 2021년 12월 31일 날 뜬 해와 2022년 1월 1일 날 뜬 해는 다른 해입니까? 해가 달라요? 어제 뜬 해와 오늘 뜬 해 다른 해입니까? 태양이 같습니다. 똑같은 해예요. 근데 왜 2021년 12월 31일 날 뜨는 해는 보러 가지 않고 그리고 또 2021년 앞으로 여러분들도 2022년 5월 30날 뜨는 해는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2022년 1월 1일 해는 보러 가는 걸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니까 새롭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해가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어지려면은 또 우리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그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 삶의 의미가 있어져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다는 거는 우리 삶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그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공부했었죠. NFT 강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NFT가 가치가 있다는 거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로또 1등 당첨 번호보다도 이 1170-8883이라는 제 회원 번호가 가치가 있어지려면, 더 가치 있어지려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회원 번호에 그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는 곧 내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이 한 해는 제가 저희 팀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우리가 스토리를 많이 만들자. 스토리가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스토리가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성공자라는 그런 타이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어울리는 회원번의 가치가 되었을 때, 그 스토리를 얘기할 때, 성공 스토리 얘기할 때 가장 재밌는 스토리, 그 재밌는 스토리가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재밌는 스토리는 가장 힘들 때 만들어지더라. 지금 가장 힘든 그 순간,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이고, 그렇다면 그 과정이 가장 우리 스토리 중에서, 성공 스토리 중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죠. 왜 그렇겠어요? 너무 평탄한 우리 일상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드라마는 재미없어요. 너무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진짜 막장 그런 드라마가 재밌거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 너무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 그게 영화로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는 그 영화 캐릭터의 주인공의 삶이 평탄하지 않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들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2022년도 원래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어쩌면 재밌는 스토리 만들어 나갑시다 라고 하는 말 이면에는 다른 쪽에서는 가장 힘든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잘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올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정말 이 스토리로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부여돼서 가치 있는 회원번호, 그 회원번호가 우리 모두의 회원번호이기를 저는 진짜 저희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번호가 저한테 있어서는 꿈의 퍼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꿈의 퍼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퍼즐, 저한테 있어서 아메이가 누군가가 너에게서 아메이는 이렇게 괄로, 너에게서 아메이는 라고 한다면 저에게 있어서 아메이는 꿈의 퍼즐입니다. 퍼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요거 퍼즐 조각 하나인데요. 이게 이 퍼즐 조각 중에서 한 조각인데, 이걸 보고 여러분 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유추 못해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의 한 부분일까?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면 완성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완성본을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완성본입니다. 퍼즐의 완성본입니다. 어느 부분에, 아까 이 조각이 어느 부분에 있는 그림일까? 어느 부분에 있는 조각일까? 한번 보세요. 한번. 어딜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 이거 왜? 만피스짜리거든. 만피스짜리. 절대 알 수 없어요.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작게 가지고 딱 캡처 본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절대 알 수 없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꿈의 퍼즐 그 한 조각, 만피스라는 조각 중에서 한 조각, 이 한 조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의 하루입니다. 오늘 제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이게 막 생산적인 일을 막 한 거죠. 오늘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했어. 소비자도 만나고 사업자 파트너도 만나고 누군가 또 콜 컨택도 하고 사업 설명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당장 결과가 나오나요? 돈이 나오나요? 수당이 나오나요?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열심이, 오늘의 나의 수고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꿈의 퍼즐 완성본은, 이 완성본은 저는 이 그림 파티하는 모습이죠. 파티하는 모습. 저의 FCA가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 꿈의 퍼즐 맨 마지막에 있는 완성본입니다. 네. 저의 꿈은 FCA가 돼서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돼서 3,000명이서 함께 파티를 하는 겁니다. 3,000명이 함께, 저 파티하기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3,000명이 함께 파티하는 게 저의 마지막 꿈입니다. 3,000명 정도라면 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봤습니다. 그 김종수 리더님 칠순잔치 때 우리가 평화의 전당에서 약 한 3,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파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축하해준 자리가 있었습니다. 평화의 전당에서.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위너스 정도 그룹이 돼야겠죠? 제가. 그리고 한국 아메이 제가 두바이 갔을 때 한국 아메이 전체 여행 갔을 때의 규모를 봤습니다. 약 한 3,000명 되더라고요. 아, 그 정도 돼야겠구나. 그럼 제가 한 FC는 적어도 FC 40포인트 정도 돼야 되는구나. 네, 저의 꿈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꿈은 30명이서 한 달 동안 파티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파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오늘은 뭐 유럽에서, 또 오늘은 뭐 두바이에서, 또 오늘은 라스베가스에서, 또 오늘은 하와이에서 이렇게 지구 한 바퀴를 쫙 돌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한 달 동안 파티하는 거. 무려 30명이서. 한 달 동안 하는 거는 적어도 한 EDC 정도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인 수석 달모드 정도는 되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의 파트너가 한 15조 정도는 EDC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 규모. 그게 저의 마지막 꿈의 퍼즐의 완성본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꿈의 퍼즐 완성본을 보더라도 절대 이 오늘의 한 조각, 이 조각을 알 수 없다. 오늘의 이 하루와 저의 FC의 모습과 봐도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한테 있어서 오늘의 이 하루가, 수고로운 이 하루가 비록 헛수고 같은 수고일지라도 저한테 있어서 오늘 하루 일당이 한 100만 원 준다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저의 이 꿈의 퍼즐 한 조각이 헛수고 같은 수고일지라도 이 조각이 될 수 있는 하루라면 그 하루를 살 것이고, 저한테 일당을 100만 원 주는 하루라도 이 조각이 될 수 없는 하루라면 저는 그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만 피스가 만 시간이면 보통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만 시간이 채워진다죠. 그러면 그게 3시간이 아니라 하루라면 뭐 한 30년 걸릴 것 같아요. 네, 30년. 하루를 졌을 때 30년 걸릴 것 같은데 30년 뒤면 어떻습니까? 50년 뒤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 사업을 할 거고 이 하루하루를 이 그림을 채우기 위해서, 이 퍼즐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지 마시고 이 큰 그림을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 하루를,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이 큰 그림 보면서 이 하루하루를 퍼즐을 맞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의미가 있어지고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회원번호가 더 가치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의 퍼즐이 여러분은 혹시 어떤 퍼즐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퍼즐이 있을 겁니다. 그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꿈은 원대하고 멋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소중하면 됩니다. 나한테 간절하면 됩니다. 꿈은 간절한 게 진짜 꿈이지 있어 보이는 꿈이 진짜 꿈이 아닙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저의 진짜 원래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꿈은 줄리어드 음대의 한국음악과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네,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교수님들이 다들 박수 쳐주고, 야, 역시 너는 진짜 남놈이야. 넌 너무 대단해.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 제 진짜 꿈이 아니더라고요. 그 반응이 좋았던 거지. 그 박수 쳐주고, 야,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반응이 전 좋았던 겁니다. 그게 진짜 간절한 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꿈은 간절한 게 진짜 꿈이다. 비록 남들이 봤을 때 에이 그게 무슨 꿈이야 라고 할지라도 제가 진짜 간절한 거, 한 달 뒤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꿈을 위해서 살고 싶다 라는 꿈, 그런 꿈이 진짜 꿈이다 해서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네.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올해 2022년도 정말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작업복 차림의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를 잡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무슨 일이든 자신을 도울 수 있거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찮고 그게 귀찮고 그렇게 보이는 그 일이라도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반드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재정, 관계, 건강, 일 5가지의 워라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장 가난하게 오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오래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저는 아메이 라이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